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왜 안 해요? 이재명.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포갑 지역위원장 이지은입니다. 오늘로 대선이 1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대단히 귀여운 게스트들을 모셨는데요. 오늘의 덕질 메이트들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사무국장 진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전국대학생위원회에서 부위원장 맡고 있는 오연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생위원회 위원들 모셨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접속을 해주셨습니다. 오이맘님 안녕하세요. 정미진님 이재명이라고 해주셨고요. 흠님께서는 불안도 초조도 아니야 0.1%로 이길 것 같아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3표가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선거운동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킴님께서도 투표합시다 라고 하면서 11111 해주셨고요. 양두시기 석삼 너구리님 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자, 두 분 다 전국 대학생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대선 기간에 이제 선거 운동 하시는 건데 선거 운동 하랴 또 학교 생활 하시랴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제가 일단 너무 바쁜 건 진짜 맞는 것 같고, 왜냐면 제가 대선이 좀 더 일찍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12월 3일 내란 사태가 솔직히 역대급 사태였고, 그렇죠. 이게 솔직히 전 국민이 지켜봤던 그 명백한 그 민주헌정대에서 유린 사건이었으니까 당연히 탄핵 정국이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탄핵이 빨리 될 줄 알았죠. 네, 근데 너무 지지부진해서 제가 원래는 대선이 좀 더 일찍 있을 줄 알고 기말고사 한 방으로 성적이 결정되는 과목들만 신청해놨는데, 네. 이게 대선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지체되면서 그래서 지금 많이 심각한 기말고사랑 겹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군요. 네, 공부 기간이랑 유세랑 너무 겹쳐가지고 지금 좀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6월 3일까지 선거운동을 하고 그 다음부터 기말고사가 언제예요? 2월 중순? 6월 중순인데 이게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걸 다 몰아서 치다 보니까 공부할 범위가 상당해서 지금 좀 그렇죠.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적도 놓칠 수 없고 네. 대선도 놓칠 수 네. 없고 한데 저는 놓칠까봐 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당연히 대선 승리. 와. 성적을 포기하더라도 아니야. 대의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럼요. 대한민국은 사적인 거라서. 네. 아니에요. 둘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뭐예요? 제일 어려운 과목은 이제 법 수업들이 특히 조금 걱정이 그렇구나. 되는데 행정법이 살짝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법 교수님께 영상 편지 한번 써주세요. 교수님, 제가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사례형 답안 예쁘게 채점해 주시고. 네, 우리 그러면 네, 이성님. 저는 막학기라 그래도 2개 수업밖에 안 들어서 그나마 상황은 낫긴 한데, 막학기라고 하는 건 4학년 네네, 마지막 1학기인데 학기라서. 마지막 학기예요. 네. 머리띠.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근데 저도 사실 탄핵이 빨리 끝나고 선거도 빨리 치러질 줄 알고 네. 좀 기말 비중이 높은 과목을 수강 신청해서 한 거였는데, 또 마지막이니까 저는 또 유종의 미도 거두고 싶고. 그렇죠. 근데 대선이 늦어지면서 저도 전공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일찍이 일단 중간고사부터 저는 포기했습니다. 진짜요? 아니 왜 포기를 어떻게 전 전공 교체를 위해 투신.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본인 성적이 안 나온 거를 지금 대선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핑계 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제가 헌신하고 있습니까? 네네. 성적을 헌신해서 네, 성적을 갈아 넣어서 대의를 위해서 저도 대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제일 어려운 과목 뭐예요? 제일 어려운 과목 저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네네. 이게 사실 가장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준비도 네네. 많이 해야 되고 또 같이 짝꿍이랑 뭘 해야 되는데 양해를 구하고 미안하다 난 전공 교체를 해야 되겠다. 진짜.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실습? 다 실습이고. 그렇구나. 근데 다행히 그 친구도 민주당 성향이라 다행이다. 좋네, 이해를 정말. 해주시겠네요. 그나마 네네.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 운이었는데 네. 그래서 잘 얘기를 했습니다. 잘 끝났어요? 잘 했어요? 그렇군요. 아니 머리띠가 너무 귀여워요. 제가 이게 달랑달랑거려요. 그렇죠. 제가 사실은 두 분을 위해서 저의 머리띠를 오늘 양보를 맞아요. 했습니다. 양보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저의 진짜 소중한 이템인데 이거를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머리띠 어때요? 너무 이게 만족스러워요. 저 너무 좋은데 제가 약간 머리가 크고 처음 써봐가지고 머리띠를 지금 계속 덜렁거려가지고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머리를 이렇게 옆으로 하고 계세요. 후보님 잘 한쪽으로. 모르셨는데
네. 되고 태어나서 머리띠 처음 써보는 아예 거예요? 뭐쓸 일이 없었고 친구랑 사진 찍을 때도 저는 또 나 이런 거 안 한다 이랬는데 아, 여기서 그렇죠. 경험을 이재명 후보님을 위해서는 네. 뭐든지 할 수 있다. 네 원신해요. 네, 그렇군요. 근데 또 연진님은 이제 선거운동 나가셔서 또 유세차에 타셔가지고 네. 또 이렇게 연설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는 매번 하고 있고 왜냐하면 저희 전국대학생위원회에서 이번에 유니브 스피커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게 네네. 이제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제 연설 유세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20대 청년 조직을 만든 건데 제가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서 유세를 나갈 때마다 반드시 이제 마이크를 잡는 편이에요. 아, 혹시 영상 있나요? 우리 연진님, 저거는 사진이네요. 사진. 그죠? 네, 네, 주로- 전주동물원에서 전주 동물원. 그래서 저는 동물원에 산지 몰랐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동물원 아이들이 있으니까 평소 유세처럼 그러네.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좀 아이들이랑 이야기할 네.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좀 새로운 경험이었던 아, 이게 왜냐면 너무 이제 좀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보다는 그쵸. 우리 어린이들이 그쵸. 안전한 사회 해피해피한 만들겠다. 분위기. 그렇지, 네, 그렇지. 그래서 주로 이제 아동복지 공약을 위주로 음. 조금 활기찬 분위기로 말을 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 그러면 정말 공약도 다 알아야 되겠네요.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쵸. 그래서 미리 조금 봐두고 가거나 아니면 그래도 좀 까먹을 것 같다. 그럼 이제 네. 화면을 살짝 켜두고 이렇게 번갈아 보면서 청중과 핸드폰 화면을 번갈아 보면서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또 유세하면서 뭐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거 있었나요? 좀 어려웠던 거라든지 즐거웠던 거라든지. 어려웠던 거는 제가 이제 하도 이게 후보님이 되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대표님이어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저는 앞에서 대표님이라고 이제 사석에서 얘기할 때도 대표님이 오늘 뭐 이런 말을 했는데 해서 대표님의 말이 너무 입에 붙다 붙었어. 보니까 맞아. 막 한예종 유세 때도 그렇고 막 자꾸 대표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후보님이라고 하는데 대표님이 이런 공약들 약속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조금 어려웠어. 맞아. 어려웠어. 그렇구나. 네. 그러면 우리 네. 우성님은 또 유세도 하시나요? 네네 저희 전국대학생위원회가 계속 번역을 돌면서 네네. 호남 강릉 갔고 뭐 충청도 가고 영남도 가는데 완전 전국으로 네네네. 다 돌아다니네. 네 전국에서 최대한 기여하는 게 저희 목표라서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자료가 자료 화면 한번 네네, 볼까요? 화면이 있는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가 강릉 원주대학교 축제를 하는데 어. 그 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저기 대학교 축제네요. 너무 재밌겠다. 사실 아마 넘친다. 축제 한 한가운데 들어가서 유세를 한 건 저희가 처음이 아닐까. 또 모든 주목을 한 번에 받으면서 유세를 그렇겠다. 했습니다. 네. 혹시 빨간색 분들도 오시나요? 저런 축제 가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네네네. 없고. 그래서 봉건우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들어가 보자 하셔가지고 들어가서 해봤고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같은 또래 대학생들이니까 약간 그쵸. 야 이거 여기서 축제에서 하는 게 굉장히 낯설었는데 한 번 하고 나니까 다른 유세할 때 하나도 이제 제가 원래 낯을 좀 가리는데 네. 다 사라지고 이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뻔뻔해지는 얼굴에 철판을 딱 깔고. 되더라고요. 그게 잘 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머리띠도 한번 하고 있으면요 더 뻔뻔해질 수가 있어요. 네, 저는 단련이 되는. 그렇죠. 단련이 돼야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축제 기간일 텐데 5월달이 네. 축제 기간이었잖아요. 네네. 그 학교에서는 축제 안 했나요? 본인들 학교에서? 저희는 이미 했는데 네. 못 갔어요. 저희가 이제 캠퍼스가 해화에도 하나 있고 수원에도 하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각각 이틀씩 진행하는데 이번에 아티스트 라인업이 역대급이었어요. 누가 나왔어요? 막 YB도 오시고 막 오. 진짜 막 10cm 막 이렇게 좀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다 왔는데 문제는 제가 다 못 갔어요. 선거 유세하러 다니고 유세도 해야 되고 저희가 되게 일찍 해화에서 한 건 일찍 했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선거 사무실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느라고. 네, 기자회견 쓰고 막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못 갔습니다. 4일 중에 하나도. 그래가지고. 그러면 본인 축제 못 간 게 아쉬워요? 아니면 이번에 기말고사 공부 제대로 못 하는 게 아쉬워요? 사실 축제는 즐길 거리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더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네. 모든 걸 또 포기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이렇게 대선 선거를 이제 위해서. 여기에 더 훨씬 더 가치가 있으니까 맞아요. 여기에 좀 감사하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우성님은 네, 축제였어요? 학교 축제? 축제였는데 뭐 누가 나왔는지도 저는 몰랐고 야. 그냥 아니 막한 경우가지고 이거 매기는 건데? 이거 매기는 저는 건데? 2학년이고 선배는 저는 4학년이시니까 너무 집중하느라 너무 집중하는. 네. 또 한편으로 살짝 나는 죄송한 게 연지랑 다르다. 연지처럼 축제에 누가 나온지 라인업 다 나 살피는 온전히 맞아요. 누가 대선에만 나오는지 전혀 집중했다. 근데 그때 그 기자회견은 제가 작성을 요청했던 게 저라서 네. 그 축제 기간에 그렇구나. 맞아요.
아, 그러면 축제도 못 가고 어쨌든 지금 대선에 올인을 하고 있다. 네네네. 그래도 좀 가고 싶지 않아요? 완전 가고 싶고. 진짜 그렇죠. 또 저는 총학생 활동을 이제 작년이나 학교에서 계속 했어가지고 총학생이라면 축제를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즐기지는 사실 못하거든요. 그래서 못하니까. 사실 네, 이번 마지막 학기 때는 즐겨야겠다 맞네. 이랬는데 이제 내란이 터지고 이러면서 다 윤석열 네, 때문이야. 다 윤석열 진짜. 네. 진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한번 축제를 해보면 그 다음번에 후배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네, 하고 좀 하고. 도와주고 싶기도 네, 하잖아요. 또 즐기고도 싶고 그런데 그렇죠. 내란으로 이어진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때문입니다. 윤석열 진짜. 때문이죠. 네. 어쨌든 그리고 그러면 각 대학마다 또 돌아다니면서 네. 그 선거운동도 하고 있나요? 네네네. 수도권에서도 그렇고 그 호남 내려갔을 때도 뭐 호남이면 전북대학교 갔고 아까 네. 강릉에서 영상 보여드렸던 뭐 강릉 원주대학교 이렇게 네, 해서 네. 모든 대학을 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갔을 때 권역별로 캠퍼스들은 조금 돌고 있습니다. 학교 중에서 제일 반응이 좋았던 데가 어디예요? 사실 하던 그 대학가에서 솔직히 대학교 안에서 요즘 분위기가 어떠냐면 자기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 좀 이상한 사람을 좀 많이 몰아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연설 유세나 이런 걸 했을 때 적극적인 반응을 내비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제가 말하는 거 끝까지 주시거나 들어주고 아니면 영상을 찍어 가시거나 이제 음. 사진 찍어 가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았던 곳은 기억 남는 게 성신여대가 조금 많았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때가 아마 그 후보님께서 여성 공약들을 전날인가 전전날에 발표했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언급하는데 또 이번에 냈던 공약들을 보면 정말 트렌디하고 세심하거든요. 네. 딱 20대 여성들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 다뤘고 심지어 다문화 가정 여성 노범인까지 챙기면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제 더 집중해서 조금 봐주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자, 봉건우 전국 대학생 위원장이죠. 봉건우 위원장이 진우 오연지 파이팅이라고 하셨고요. 한이진님께서 머리띠 귀엽네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양보한 머리띠랍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머리띠. 하루강아지님께서 어른들이 정말 미안하네요. 윤석열 내란 때문에 축제도 진짜. 제대로 못 즐기고 시험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같습니다. 유튜브의 길님께서도 파이팅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한참 놀 시기, 한참 공부할 시기에 이렇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해 주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미리 들은 바로는 이분들이 또 이재명 후보의 성덕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두 분이 겪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요즘 대학생들의 이야기도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또 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 일정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의 일정. 오늘 10시 20분에는 제주에서 유세가 있을 예정이고요. 3시 10분에는 경남 양산시에서 집중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송 토론도 곧 있을 예정인데요. 방송 토론표 있나요? 네. 1차 방송이 있었고요. 1차 방송 토론회가 있었고 2차 토론회는 내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에 또 사회 분야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정치 분야에 대해서 토론회 있을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제 분야 방송 토론이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네, 봤습니다. 그때가 저희가 같이 호남에서 올라오는 네. 길이어가지고 네네. 차 안에서 같이 차 안에서 네. 보셨구나. 네,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방송 토론 일단 첫 토론이니까 네. 다들 이거 무조건 시작부터 봐야 된다 네, 이러고 네. 바로 차에서 틀어서 봤고 봤을 때 사실 저도 후보님 지지를 하지만 방송 토론 각정했거든요. 다들 공격하려고 할 테니까. 그렇지, 우리 그렇지. 후보님. 걱정했는데 역시 우리 후보님은 노련하고 여유롭게. 네, 잘하신다. 특히 역시 이제 괜한 걱정이었다 맞아. 이런 괜한 생각했습니다. 걱정이었다. 네. 토론에서 연진님. 주로 쓰이는 그 신사적이지 못한 스킬이 뭐냐면 상대방한테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질문을 던지고 또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유도해내는 그게 되게 좀 비신사적인 스킬이지만 네. 그리고 또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대답을 회피한다는 누명을 쓰기가 싫어서 그 질문자가 세팅해놓은 틀 안에서 어떻게든 생각을 하려고 하고 그럼 논리가 꼬이고 그럼 결국에 질문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토론이 흘러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서 벗어나려면은 이 질문자가 세팅해놓은 운동장 밖으로 과감하게 벗어나는 게 중요한데 후보님께서 딱 그렇게 하시더라고. 이게 질문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그렇지. 짚어주시고. 네네. 근데 이제 이러면 또 상대방이 다시
답변 못 하시네요 하면서 이제 또 살살 이제 급조. 네. 감정적인 흥분을 이제 막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또 안 말리지 넘어가시고 않으셔. 네, 네. 끝까지 이성적으로 대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맞아요. 네. 굉장히 노련하고 여유롭게 네. 토론을 잘 리드를 하시더라 이런 생각이 네. 들었고 저도 보면서 사실은 아침 일찍부터 밤까지 유세를 하다 보니까 끝나고 오늘은 진짜 방송 토론 봐야 돼 이러고 집에 왔는데 보다가 상대 후보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잠이 들었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우리 후보님 할 때만 나 좀 깨워줘 막 이러면서 네, 다른 부분들은 별로 들을 필요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대학생 분들도 방송 토론에 관심이 좀 많은가요? 예, 관심이 정말 많았고 제 친구들도 정치에 관심 별로 없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학교 친구들은 그 친구들도 다 챙겨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친구들 중에 타 후보를 지지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이번 토론만큼은 이준석 후보의 그 자꾸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네네. 그 모습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친구들이 많아서 하지만 이번 토론은 우리 후보님한테 좋은 토론이었다. 맞아요. 뭐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좋았다 이렇게 다들 평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땠어요? 친구들 반응이 좀 어땠어요? 사실 그 이준석 후보의 그 악의적인 호도에 아예 넘어가지 않은 친구들밖에 없다고 하는 솔직히 그건 거짓말인데 그 우정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준석 후보가 보여줬던 정치의 모습이 있고 그가 써왔던 이 화법들을 많이들 지켜봤기 때문에 이번엔 그래도 속과 넘어가지 않은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똑똑하고 잘난 척을 네. 막 표시를 내고 싶어서 네. 안달이 된 듯한 초등학생 같은 느낌이 네, 들었어요. 맞아요, 진짜. 자, 이번 방송 토론은 불금 금요일인데요. 친구들과 맛있는 거 드시면서 같이 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의 입덕 계기가 또 궁금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입덕하게 되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17년 때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2017 박근혜 탄핵, 년도? 박근혜 네네. 탄핵 그 국면 때 그때 처음 이제 사실 이재명 후보 당시 시장님이 되게 두각을 드러내셨잖아요. 네. 그때 이분의 추진력, 결단력 거기에 사실 전 되게 매료됐고 네. 그래서 그때 지지하게 돼서 뭐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직접 뭐 페이스북 메시지도 보내보고 뭐 이렇게 그때부터 사실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에 좀 관심이 있으셨네요. 네네네 그때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친구들은 그렇게 뭐 정치에 관심이 있다든지 이런 친구들은 별로 없지 않았어요? 네. 관심이 좀 있었나요, 친구들도? 그때 박근혜 그 탄핵 국면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은 있긴 그랬겠다. 했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유독 정치 분야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더 관심 많이 가졌고 그때 지금의 후보님에 대해서 매료가 됐습니다. 그 추진력. 부모님도 혹시 민주당을 지지하시나요? 네네네 제 부모님도. 부모님의 영향도 좀 있었겠다는 네네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정치에 대한 부모님과 이야기도 하면서 네네. 그럴 수도 민주당에 대한 호감은 원래부터 그래서 있었고 후보님에 대한 호감은 그때 딱 그때 저 사람의 생겼고. 실행력, 추진력 거기에 딱 매료됐습니다. 그랬군요. 우리 연지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제주도 사람이거든요. 제주도 사람이에요. 예. 제가 이제 엄마 쪽도 그렇고 아빠 쪽도 그렇고 다 제주 4.3 사건 유족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빨간 쪽은 지지를 할 수가 없는 없었고. 상황이고 또 더군다나 이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들을 제가 다 좋아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제 우리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일 인물인지는 몰랐는데 세월호 때 그거 얘기를 하는데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이제 좀 그만해라라고 할 때 이제 단호하게 이제 말씀하신 영상으로 맞아, 처음 맞아. 접했다가 이 사람 되게 인상적이다 생각하고 이름은 모르고 있었는데 후에 이제 대표님께서 일명 이제 붐업이 되실 때 좋은 네, 쪽으로 그때 지역 화폐로 이제 막 엄청 유명세를 타셨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그 아이템을 듣고 나서 되게 혁신적이다라는 생각에 호감이 갔는데 그 위에 보여줬던 행보들도 되게 세심한 정책들 그리고 압도적인 이제 추진력, 실행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기다려왔던 지도자의 모습을 띠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지난 대선 경선 때도 그렇고 저는 계속 이제 그때부터 후보님을 쭉 이렇게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성남시장 하실 때 무상교복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 집은 뭐 교복을 물려 입을 정도로 그렇게 뭐 가난한 집은 아니었기 때문에 교복을 사서 입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중에서 교복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거를 못 입고 선배들한테 물려 입는 저희 때부터 교복이 시작됐어요. 그 위에는 자유로 하다가
그랬는데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알고 정말 무상교복을 하시는 걸 보면서 와 성남 너무 좋다 성남시로 이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고 그때부터 성남시에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성남시로 이사 가요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이재명 당시 당대표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성남시장 하실 때부터 관심 있었어요. 성남시로 이사 가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다 이랬더니 그 대표님 뭐라고 하시냐면 성남시로 이사 가자는 캠페인 제가 시작한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성남시로 이사 오세요 이런 자기가 이제 그런 캠페인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또 먹혔네. 진짜. 어떻게 기초단체장이 이렇게 유명해질 맞아, 수가 맞습니다. 있을까라는 진짜 생각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세월호 영상이 준비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자식이 죽어도 그러실 겁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왜 틀립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저런 소리를 합니까? 정말 네, 멋있어요. 사실은 정치인들은 누구하고도 척을 지지 않으려고 네, 맞아요. 하기 위해서 왜냐면 또 저렇게 가시면서 뭐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보내거든요. 근데 저기에서 그 세월호에서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심정에 완전 이제 그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딱 당당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처음 봤을 때 울었어요. 제가 저 영상 봤을 진짜 때. 울컥하잖아요. 네.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이재명 후보님과 일화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연지 후보, 오연지. 대학생 네. 당원 여러분께서는 선대위 복을 들고 무대 네, 위로 올라와 선대위 주시면 출범식 때 되겠습니다. 영상인데요.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자, 저럴 때 대학생위원회에서 대학생 네, 우리 위원들이 대학생 저렇게 당원 옷을 여러분 무대로 입혀주는 모셨고요. 저런 지금부터 당원 이벤트였었죠. 여러분께서 앞에 계신 후보자님 그리고 선대위원장님께 대선 승리를 향한 전 국민의 염원과 당원의 결의를 담아 오연지님이 선대위 복을 후보님 바로 뒤에 있는 거죠, 입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착용하신 옷을 동안 직접 여러분 다시 한번 입혀드리는.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를. 모두의 그러게. 시기 질투를 받았던 맞아요. 모든 시간들하고 네. 진짜 전화 연락이 너무 많이 왔어요. 야, 자리를 아주 잘 잡았습니다. 함께 맞잡은 손 위로 번쩍 들어주십시오. 부끄러워. 네, 여러분께서 뜨거운 박수 혼자 손 안 보내주시기 올라가고. 바랍니다. 아, 그러네. 아, 저렇게 또 후보님이 손을 밑으로 배려를 네, 해주셨네요. 대선 압승의 결의를 담아 키 차이가 원팀이 나니까. 되겠다라는 아니 저때 마음을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네, 포토타임 어떻게 근데 이어가겠습니다. 후보님 뒤에 서게 됐어요? 먼저 저 미리 후보님과 정한 건가요? 미리 정한 게 아니라 진짜? 즉석에서 정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에서도 활동하는데 거기 제가 부위원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위원장 선배도 당시에 계셔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위원장 선배가 그 후보님 옷을 입혀드리면 좀 적절하겠다 싶어서 전 일부러 위원장 선배를 이제 가운데에 앉혀놓고 저는 맨 끝에서 대기하고 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담당자분께서 오셨더니 저를 처음으로 보시고 후보님 옷 입혀주시면 된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시작이 되고 제가 영상에 보면 제가 팔이 안 올라갔잖아요. 그쵸. 그때 셔츠가 되게 작았어요. 왜냐면 제가 전달 받았을 때는 그냥 손만 잡고 사진을 찍는 거다라고 해서 그렇구나 그냥 이 셔츠 입고 가도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만세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손이 있는데 안 올라가. 네, 안 올라가요. 근데 이제 어찌어찌 셔츠가 터지는 감성 올려도 이제 제 배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막 이렇게밖에 못 올렸는데 근데 이제 후보님이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얼굴에 치일 수도 있고 그치, 카메라에 그치.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세심하게 또 이렇게 뒤로 빼주시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되게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그 영상 보니까 네. 후보님이 손이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그러면서도 활짝 웃으시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그때. 이런 세심한 배려가 진짜 즐거운 다르구나. 추억, 행복한 네. 추억이 만들어지네요. 이거 덕분에. 네. 저 너무 부러워요. 그러나 진우성님도 질 수 없다. 네. 네. 진우성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우성님 어디 영상이네요. 네. 진우성 전역장병님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병. 살이 쪄 있을 반갑습니다. 때라 우리
신우성 재래장병 언제 제대하셨어요? 작년 5월 23일에 전역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저 뒤에 아니 더 왜 있는데. 그 다음 잘렸어요?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아, 저 뒤에 이제 그 당시 대표님이 저한테 어디서 근무를 했냐 해서 제가 공군으로 성남 그 서울공항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성남에서 했다. 그래서 아, 그럼 성남 내가 당연히 잘 알지 이러고, 사실 대표님은 일종의 정말 경무시잖아요. 너무 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런 대화를 할 거랑 기대를 못 하고 네. 나는 그냥 발언 하나 하고, 저 전역한 지 한 1년 채 안 됐을 때라서 하고 그냥 와야겠다. 지인이 이렇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네. 했는데 직접 말을 걸어주시고, 또 이게 화면에 안 잡혔는데 끝나고는 한번 이렇게 허리로 이렇게 감아주셔가지고 전 너무 좋았고, 사실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활동을 해서 네. 많이 올리질 않았어요, SNS에. 근데 저거는 올렸습니다. 그랬군요. 저 때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아, 그때 장병들 휴가가 네. 사병들 같은 경우에 일반 저희 의무로 가는 장병들 네네. 같은 경우에는 휴가 기간이 그 휴가를 가면은 자기 복무 기간에 산입이 되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간부들과 조금 차등 적용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더 전 얘기를 했고, 다른 분들은 또 부사관분도 오시고 해서 각자 어떤 계급별로 애환을 좀 얘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 진우성님은 고등학교 때도 관심이 많아서 페이스북에 뭐 글도 쓰고 뭐 이러셨다면서요? 네네. 아, 그때 대선이 끝나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면 저도 고등학생 때라 이제 네. 벌써 10년 가까이 돼가지고, 근데 후보님한테 전 후보님이 열렬한 지지자인데 너무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사람들이 이런 면 때문에 후보님을 좀 지지를 선뜻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 아.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살짝 더 그 당시엔 좀 더 강한 느낌이 있으셨어가지고 네네. 부드럽게 하면은 더 많은 지지를 받아서 꼭 대통령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제가 한 게 중요한 것보다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때. 아 진짜 너무 감동이었겠다. 사실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그치, 날아오겠어요. 그치. 진짜. 그리고 저는 그때 뭐 당시 저 문재인 대통령도 뭐 지지하고 이러지만 모든 분한테 보냈는데 답변이 온 건 사실 이재명 후보님밖에 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재명 후보님이 SNS를 직접 하세요. 네네. 보통 그냥 국회의원들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SNS 담당이 그냥 쭉 하고 당연히 답변도 잘 안 하고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보좌관이 보고하면 그거 보고 아 그럼 이렇게 답변해줘 뭐 이 정도로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본인이 직접 SNS를 다 하시고 네네. 답변도 직접 하시고 대학생 그 관심사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 많으시고 에타도 보신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네. 예. 그래서 또 궁금한 거는 대학생들의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이미지 이런 거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대학생들은? 저는 제가 이제 학생 활동하니까 친구들을 학교 안에서 정말 이제 누구보다 많이 만났다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조금 반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사실 없었다면은 거짓말이지만 지금은 사실 윤석열 정권이 뭐 내란 뭐 이걸 통해서 사실 탄압하려고 했다는 그 의도를 너무 대놓고 드러내버려서 그렇죠. 네네. 이제 다들 아 이거는 지금까지 뭐 검찰 이런 거 사법 리스크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건 다 탄압이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다 좋아져가지고 좋아졌어요. 사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유세를 돌잖아요. 근데 다들 저희한테 이렇게 따봉해주시고 맞아. 파이팅 해주시는 친구들이 원래 없었는데 이제 많더라고. 빈번하게 보여가지고 아 확실히 우리 또래 대학생들 여론도 정말 좋아졌다 이걸 느끼고 있습니다. 계엄 때 단톡방이라든지 이럴 때 반응 어땠어요? 제가 학생들 그때 반응? 하필이면 또 학과 행사 끝나고 동기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때 왜냐면 12월 3일 저녁에. 네, 그때가 저희 홈커밍 파티라 해가지고 어. 딱 그 드레스나 이제 수트 입고 모여서 한 해를 파티 같은 거 기념하는 하는 거 네, 그래서 하는데? 끝나고 그냥 뒤풀이로 카페를 가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동기한테 전화가 온 거죠. 누나 계엄이 터졌다. 어떡하냐? 계엄? 네. 처음에 애가 또 장난치는 줄 알고. 인스타에서 뭐 가짜뉴스 보고 이러나 보다 해서 정신 차려라 이랬는데 애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야, 누나 진짜야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저 선배들한테 막 물어보고 애들 막 뉴스 찾아보고 막 이러면서 그때 진짜 초비상했어. 근데 이제 저희 과 애들이 제가 민주당 활동을 하는 거 아니까 이제 다 연락이 온 거예요. 에이. 이제 어떻게 상황이 되는 거냐, 언니는 잡혀가는 거냐 막 이러면서 언니 국회 안 가면 안 되냐, 누나는 여기 있어라 막 이러면서 그때 다 같이 초 패닉 비상. 상태였고 그렇지.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대학생위원회에서 또 계획하고 있는 대선 기획이라든지 이런 거 있나요?
네. 대선 기획 아까 사실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그 프로젝트 명이 사운드 트랙입니다. 이게 총 네네. 네이밍은 20대 우리의 사운드 트랙이라고 네. 우리가 이번 대선 기간을 맞이해서 저희 권역별로 유세만 도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유세를 합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네, 수도권에서는 상법 개정, 호남에서는 지방 소멸, 그다음에 영남에서는 영남 대학생 노동, 충청에서는 R&D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제별로 20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걸로 기자회견을 하고 유세를 도는 사운드 트랙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기 나오고 있네요. 사운드 트랙에서 기자회견 한 거를 사운드 트랙으로 쭉쭉 올리는 거네요. 그죠? 네네, 사운드 트랙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우리 대학생위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트 심플님께서 다음엔 반대로 대표자분들이 청년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예,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 순간 하는 동안에 벌써 이제 끝날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처음으로 여기 델리민주 나와주셨는데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감 일단 머리띠라는 걸 처음 써봐서 네네. 좋았고 스튜디오 너무 귀여운데 저한테는 사실 어디 방송국 스튜디오 와본 경험이 흔치 않다 보니까 네. 너무 좋았고 또 후보님에 대한 저의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의 그런 호감과 매료된 경험을 모두에게 좀 제가 자랑할 수 있어서 네. 저한테 그런 게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연지님은 일단 스튜디오가 너무 귀엽게 꾸며져 있어가지고 맞아요. 여기 제명 된다 이 멘트도 너무 좋고 네, 제명된다. 네, 그래서 대표님, 후보 대표님이라고 하네. 후보님 짤들 중에 저 리얼 이재명 씨 명산상한테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네. 친구들끼리 저도 저걸 그죠? 제일 좋아해요. 저거 엄청 많이 맞아요, 쓰거든요, 맞아요. 요즘에. 여기 보이십니까? 명수 항상. 이게 딱 중앙에 있으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 근데 저는 솔직히 저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면 원래 리얼 허덩거덩스한 상황 이게 밈으로 있었는데 저것도 이걸 뭔 이제 뜻인지 저희도 모르지만 모르지만 다들 모르는 네, 그냥 그 놀라운 느낌으로. 상황 네. 이런 느낌? 네, 근데 이제 네. 또 그게 또 이재명 명스로 이제 바꾼 거죠 그걸.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도 너무 그러게요. 제가 제일 좋아요. 네, 우리 또 봄봄님께서 많은 분들이 이 영상 접하면 좋겠네요. 극우 청년들 보고 우리 아이들 미래가 어두워 보였는데 이곳에 건강한 청년들 보니 희망이 보입니다라고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정말 에너지 팍팍 받는 너무 좋은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목토는 저 이지은과 함께 그리고 월수금은 모경정 의원님과 함께 아침 10시 네, 이제 진짜 D-Day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꼭 네,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휴방입니다. 내일은 휴방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토요일 날 또 저를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대선 투표일까지 1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열렬한 팟까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